이야기. 순과 함께하는 수학사방 15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걸 살펴봤었어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네. 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인가? 그건 m 곱하기 m 프라임이 마이너스가 같을 때 네. 수직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직선과 네. 점 뭐 이렇게 잡을까요? 네. 자,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래서 x에다 3을 대입하고 y에다 1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이쪽은 9 더하기 1에서 10인데 네. 이쪽은 1이 되니까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점 P는 요거 직선 L이라고 할게요. 네. 직선 L 위에 놓여 있지 않다 않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얼마니? 다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일단 놓여 있으면 거리는 당연히 0일 거고 그렇죠.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일반 기하 아이디어를 좀 정의를 좀 기억을 해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 L과 한 점 P가 있을 때 이 점 P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L 위 어떤 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리는 계속 다르게 측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최단 거리, 즉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네. 요 PH의 길이를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죠. 네. 그러니 요것도 생각을 좀 해보면 요게 X축, 요게 Y축이라고 했을 때 네. 직선 L은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직선일 거예요. 네. 그리고 X가 0일 때 Y가 1인 것처럼 Y가 0일 때 X 값을 구해보니 3X 더하기 1은 0이다를 만족하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프를 그린다는 이야기는 주어진 그래프의 모양만 보고 관계식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직선을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몇 개의 점? 최소한 두 개의 점을 표시해줘야 된다. 네. 자, 그러면 3,1은 어디 있냐 하면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1이니까 바로 요 점이 P점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점 P에서 직선 L까지 떨어진 거리라는 것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면 x1, y1, x2, y2를 서로 다른 두 점, 요 A, B를 지나는 그러한 직선. 다시 쓸게요. 네, 방정식을 우린 유도를 해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최종 정리된 형태가 아니고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의 x 빼기 x1 y 빼기 y1 이런 꼴이었단 말이죠. 네. 그 중에서 특히 이놈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기울기라고 불렀어요. 네. x의 변화량으로 y의 Y 변화량을 나눈 것. 네. 이 기울기는 어떠한 두 점을 잡아도 항상 일정하게 상수로 나오고 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그러한 직선의 방정식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가 뭐라고요? 기울기라 기울기,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요점 지난다 그랬잖아요. 한 점이 바로 얘하고 얘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방정식은 y 빼기 y1은 m의 x 빼기 x1이라고 세워주면 가능하죠. 예, 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2이고 한 점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세요. 그러면 y 빼기 1은 기울기 마이너스 2에 x 빼기 1이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정리만 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러한 내용들을 만약 잘 기억하고 있다면 그러면 요 경우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점의 좌표는 3,1이고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네. 근데 L의 기울기가 3이란 말이에요. 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기 위해서는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3 곱하기 어떤 놈을 해야지 마이너스 1이 되나 살펴보면 그 m'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직선은 어떤 점을 지나건 상관없이 기울기가 이렇게만 하면 어떤 점을 지나건 상관없이 항상 주어진 직선이라고 수직인 직선이 나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무수히 많은 수직선 중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선택해 주면 그렇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3,1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 빼기 1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빼기 3이 되겠죠. 네.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해주면 3y 빼기 3은 마이너스 x 3이 약분됐으니까 네. 마이너스 S.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죠. 네. 다 넘겨버리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을 얻게 돼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일반형이 나왔네요. 예, 요 직선이 바로 이 직선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애초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였어요. 근데 이 점은 뭐냐? L하고 이 직선의 교점이에요. 교점이네요. 그러니까 요 L의 방정식하고 요 놈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 연립해서 풀었을 때. 그 해가 바로 교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 좌표 근데 기왕 연립할 거였는데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일반형으로? 모르죠. 바보 같아요. 요 식에서 다시 갈게요. 네.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되고요. 네.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1 되니까 네. 1 넘어와서 플러스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을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x 더하기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2가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양변에 3 곱해주면 9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되겠죠. 네. 얘 넘어오면 10x 될 거고요. 네. 이쪽은 3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x는 얼마? 10분의 3요. 예. 문제를 너무 대충 만들었더니 좀 그지같이 나왔어요. x가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9 더하기 1 해서 얘가 1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9가 y 값이 되죠. 네.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10분의 3, 10분의 19야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에 거리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에 3 빼기 10분의 3의 제곱 1 빼기 10분의 19의 제곱을 계산해주면 이 값이 바로 이 점에서 이 직선 L까지 떨어진 거리요. 거리가 되겠어요. 네. 어렵지가 않죠. 계속 계산 안 할 거예요. 해주세요. 뭐 계산 결과 따윈 별로 중요하지 네,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놔도 되나요? 끝까지 만약에 풀어야 되는 거. 뭐 계산해보죠 뭐. 원래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요 놈이 10분의 30이니까 10분의 27 되나요? 제곱. 그렇죠. 요 놈은 마이너스 10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10분의 9가 되고 제곱해주면 10분의 9의 제곱 되겠네요. 네. 그러면
100분의 음. 27의 제곱 어렵네요. 77의 49 14. 7이 14 189 되고 189. 27의 14에 2, 5 되니까 9 2 되고 하나 올라가서 7 되겠네요. 729 더하기 99 81 그럼 729 더하기 81 해주면 0 하나 올라갔고 하나 올라가니까 810이네요. 네. 그래서 10분의 81 81. 예, 약분하면 약분하면, 제곱근이니까 루트 10분의 9다. 떨어졌어요. 그나마 그래도. 좀 간단해졌네요.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뭘 알아냈냐 하면 여기 좌표. 아니 거리. 아직 거리는 계산 안 했죠. 예, 좌표를. y는 3x 더하기 1과 음. 3,1 사이의 거리는 루트 10분의 9. 9 음. 다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뭐 유리화를 해도 좋고 음. 분모를 유리화해도 좋고 그냥 이렇게 놔둬도 지금은 별로 상관하지 않겠어요. 네. 끝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이제 문제를 풀어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써주면 되는 아, 겁니다. 거기까지만 써도 돼요? 커리가 얼마냐라고 물었으니까. 이거다. 예, 유리하면 뭐 10분의 9 루트 10이 될 건데 왜냐하면 분모가 유리수일 때가 우리한테 더 유리하니까 유리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별거 아니라 분자분모에 똑같이 루트 10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건 뭐 나중에 답안을 쓸 때 이렇게 써주는 게 예의이긴 하지만 아하. 결과만 우리는 지금 결과만 원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써놓고 보자라는 거죠. 네. 근데 매번 직선이 나오고 점이 나올 때마다 방금 전에 했던 그 과정으로 이 과정을 다 밟아야 똑같이 되느냐? 반복해서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효율적이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공식처럼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공식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해 공식 정도는 어때요? 편리하죠. 예, 알아두면 편리하니까 제가 공식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굳이 공식을 자꾸만 외우라고만 하니까 문제를 삼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 많아지는 건 사실 나한테 유리하죠. 유리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만 하라고 아니 뭐야 암기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거지. 알고 있는 식이 많다라고 해서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없는 거죠. 훌륭한 거죠. 사실은 알고 있는 공식이 많으면. 그럼요. 근데 왜 가위표를 쳐요? 나중에 보는 분들이 헷갈려요. 아, 틀린 것처럼. 지울게요. 자, 근데 네. 데카르트가 네. 우리한테 이제 좌표 평면을 이야기해주면서 네. 기하학적인 대상들을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을 알려준 거잖아요. 수로 그렇죠. 나타내는 네. 방법. 그러니 사실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이 문제는 마치 기하학적 문제 같은데 대수학적으로 얘를 풀어낼 수도 있어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요 직선 L, 요 점 아까 P라고 이름 네. 붙였었죠. 이 직선하고 이 점이요. 네. 어떻게 상상해도 되냐 하면 이 직선 L 위를 움직이는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서 Q라고 할게요. X, Y라고 잡아주죠. 그러면 이 점이 직선 L 위를 마구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면 Q의 위치가 변한다라고 보게 되면 어디에 Q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계속 달라지겠죠. 네. 그런데 나는 그 거리 중에 제일 어떤 거 찾으면 될까요? 제일 가까운 거. 예, 짧은 거. 짧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는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의 무슨 값? 가장 최소리? 예, 최소값 찾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죠? 다만
요 XY가 마구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요 Q점이 이 직선 LE에만 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X랑 Y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X랑 Y라는 거죠. 요 식을 만족시키는. 어디에 있든 저 식에 맞춰야 그렇죠. 만족이 무조건 이 돼야 식은 돼요. 만족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문제는 다시 바꿔보면 3x 요 y만 이렇게 넘겨주면 3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 되잖아요. 그렇죠. 요 직선 요것을 만족하는 실수 x와 y의 순서쌍에 대하여 요거의 최소값을 찾으셔야 하는 문제랑 같은 예, 말이다. 같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어차피 요 제곱근호 안의 값이 최소가 돼야지 제곱근도 최소가 될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의 최소값만 찾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최소값 찾아서 이제 그 최소값에 제곱근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러니 어떤 두 놈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찾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뭐 하나 떠오르는 거 없어요? 많이 봤던 것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뭐였냐 하면 a, b, x, y가 모두 실수이기만 하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ax 더하기 by 전체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최소한 같아진다라는 거였죠. 요것을 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에 얘가 상수일 때 최소값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쪽도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게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요놈 3하고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하고 요놈이잖아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요게 아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요놈이 통째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대신에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그럼 요놈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 하면 요 a하고 요 x하고 곱한 거. 3배의 x 빼기 3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1하고 얘하고 곱한 거. 마이너스 1배의 y 빼기 1. 요놈 제곱보다는 항상 이쪽이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얻어낸 식이 뭐냐. 요놈은 9 더하기 1이니까 10이죠. 네. 요놈은 내가 찾고자 하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됐고요. 네. 요놈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얘보다. 그렇죠. 전개해 볼까요? 3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8 되나요? 네. 이렇게 되잖아. 근데 3x 빼기 y가 뭘까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 x, y는 이걸 만족한다 그랬거든. 네. 그럼 3x 빼기 y가 항상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돼요. 그 얘가 마이너스 1로 변하지 않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8이면 마이너스 9가 되죠. 근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냥 9의 제곱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양변 10으로 나누어도 부동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이 10분의 9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얻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놈이 아무리 작아져봤자 이 값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다는 얘기니까 최소값이 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찾고자 했던 건 요놈이 뭐니까? 루트.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10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 점 P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네요. 아까 구했던 결과하고 어때요? 똑같네요. 똑같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우리한테 준 선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아이디어만 잘 짜면 기하학적인 문제인데 대수학적인 문제로 얘를 한원에서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쉬울 수도 있는.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공식 따위를 모르더라도 그냥 문제 자체에서 점의 좌표를 이렇게 주고
직선의 방정식을 점의 좌표 주고 직선의 방정식 주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얼마니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하학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교점 좌표 찾고 이것도 완전하게 기하학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죠.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활용한 거니까 것이고. 이렇게 해서 찾아줘도 상관은 없다.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저렇게 접근해 가는 상황에서 예. 가져오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 가져올 때가 거기까지 그렇죠. 생각이 미치냐 안 미치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시간만 충분하다면 이런저런 방법들을 이제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사고 실험을 해봤을 때 이러한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짐작하고 접근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근데 몇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그런 쉽지 부분들이 않아요. 조금 복잡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좀 거죠. 어려워지기 시작해. 예. 어렵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네. 오늘 했던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서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아예 공식을 그냥 공식처럼 빡 하고 만들어 버리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제 숫자들만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외우고만 있으면 안 되죠. 이런 기본적인 방법을 알고 그걸로 또 안 되는 것들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외우고 있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무지하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고 있어서는 안 안 되고 된다. 뭐 사실은 이 기본 아이디어를 간직한 상태에서 그걸 기억하는 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렇군요. 늘 처음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